우리 첫 강의 때, 어, 보조식품 고르는 기준이 있었죠. 기준은 뭐가 되냐면은, 기준을 모르게 되면은요, 우리는 소비하는데 헤맵니다. 소비하는데 헤매고요. 우리는 소비자도 되지만, 여기 또,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기준을 모르게 되면은요, 뭔가를 고를 때, 어, 누가 좋아, 이게 좋더라, 먹어봐, 이게 자꾸 귀에 들어오죠. 근데 기준에 맞는 것을 내가 고를 수 있다면은 분별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100살이 넘어서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됩니다. 근데 건강을 모르게 되면요, 내 몸을 못 지킵니다. 그럼 지금은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예뻐지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내 건강을 내 몸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면요. 내 건강을 못 지키는 이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번 6강을 잘 들어보시면 몸 시스템이 이런 거구나. 질환이 이렇게 와서 증상 치료를 하는구나. 증상은 내 몸이 지킬 수가 없네. 원인을 치료해야 되겠네. 그리고 원인을 고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원인을 이해를 해야 내가 건강도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강은 보조식품, 그 다음에 이제 그 60, 30쪽의 세포를, 신경 전달을 했죠. 신경과 호르몬. 신경과 호르몬 했는데, 갑상선의 신경과 호르몬은 뭐라 그랬나요? 연결이 되는 일이에요. 이 시스템이 연결이 된다. 신경과 호르몬은 뇌에서 명령하는 거를 어떻게 소통하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신경과 호르몬이 합니다. 그 소통하는 거를 끊는 걸 누가 한다고요? 진통 소염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픈 거죠. 제가 엊그저께 여기 그 임플란트를 이렇게 했더니 여기 멍들었죠. 여기 쉽게 멍들었어요. 근데 뭐가 되냐면 막 욱신거리고 아픈 거야. 근데 소염제를 딱 먹었더니 한 개도 안 아파. 왜 그럴까요? 여기로 가는 신경 전달을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 아프죠.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은 뇌가 명령하는 소통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호르몬을 모르게 되면 그냥 약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오늘은 당뇨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당뇨입니다. 오늘은 뭐를 하면은 간을 모르게 되면요 당뇨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전달을 저기서 오늘은 간 질환을 얘기할 거고요. 간염, 그 다음에 뭐거든요? 간에서 간이 하는 일이고 고지혈에 대한 걸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당뇨입니다. 간을 이해를 못하면 당뇨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신경과 호르몬은 누가 저기 소화기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소화기관은요 9m가 돼요. 위죠. 12지장이고 여긴 췌장입니다. 근데 소화기관은 어디까지냐면은요. 요 간까지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컨트롤하는 거는 신경 전달 물질이 뭐라 그랬나요? 소화기관은 부교감 신경이 합니다. 교감은요. 만약에 교감이 나오면 소화기관이 즉각 정지가 돼요. 뭐가? 얹혀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빨리 먹어 뒤통수 재촉하게 되면 뒤통수 때리죠. 급체합니다. 교감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변을 못 넣어요. 변을 못 넣는데 이 변의 약은 무슨 약일까? 똥을 빼는 약이 부교감신경 항진증 약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소화기관은요 부교감이 관련돼. 부교감. 저저번 주 했죠. 부교감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편할 때, 쉴 때 소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감을 쓰게 되면 즉각 멈춥니다. 소화도 안 되고 얹혀요. 그러니까 부교감이죠. 그래 오늘은 소화기관에서 요거는 쉽죠. 이거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책만 봐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요거 있죠. 그 간에 대한 거를 공부해 볼 거예요. 간이 하는 일이 있겠죠. 하는 일. 하는 일이 있겠죠. 이 하는 일이 뭘까라는 거죠. 간이 담즙산이에요. 입에서 항문까지는요. 외부일까요? 내부일까요? 외부입니다. 바깥에요. 입과 항문은 뚫려 있어서. 그래서 어디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먹은 간 문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간 문맥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간이 하는 일이 있겠죠. 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대사입니다. 영양소를 대사를 하는 거예요. 대사. 그럼 어떤 영양소를 대사를 할까요? 아침에 에너지원을 쓰는 게 뭘까요? 에너지원이 탄단지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세 개를 합니다. 탄수화물. 어떻게 들어갈까요? 입으로 들어가면 밥이 쪼개쪼개를 해서 소장을 해서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는데 소장에 흡수할 때는 잘라야 돼. 탄수화물을. 입에서 자르죠? 그러면은 포도당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조직 세포들은요, 포도당으로 들어가요. 포도당으로 들어가서 남는 거는 어떻게 될까? 남는 건 글리코겐으로 저장합니다. 글리코겐. 글리코겐은 뭐냐면 당을 압축한 거예요. 뭐를? 간에. 간에다가 글리코겐으로 압축합니다. 또 남은 건 어떻게 할까요? 중성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중성지방으로. 중성지방으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이거를 잘못 먹으면 당뇨인 거예요. 다음 주엔 이걸 왜 잘못 먹어서 당뇨가 걸리나 다음 주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원을 쓰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얘 없으면 우리는요, 기운이 없어요. 근데 단백질은 우리 입자가 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위에서 들어갈 때 돌을 씹어야 되겠죠. 단백질 분해 효소가 나옵니다. 펩신이라고. 쪼개요. 쪼개면은 여기 흡수할 때 입자가 커서 아미노산을 흡수해요. 그럼 단백질이 쪼갠 게 뭘까요? 단백질이 돌이라 그러면은 돌을 쪼갠 게 물이에요. 물에로 흡수하는 이게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그 아미노산으로 흡수를 해요. 간에 가서. 근데 아미노산으로 흡수하면 단백질을 또 전환해서 뭐를 만들까요? 얘가 단백질을 전환을 합니다. 다시 간에 가서 단백질로 합성을 합니다. 입자로.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뭘까요? 단백질이 간에서 만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알부민 만듭니다. 알부민을 만들어요. 또 뭘까요? 단백질 정말 중요해요. 단백질이에요. 그래, 알부민을 만들고 또 뭘까요? 두 번째는? 맞아요. 글루불린. 이게 뭐예요? 면역이에요. 면역 항체. 그 다음에 또 뭘까요? 혈액? 혈액 응고 물질을 만들어요. 혈액 응고를 물질을 만듭니다. 혈액 응고를 하는 물질을 뭐가 만들어요? 단백질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단백질을 먹게 되면 이 일을 간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고 오신 분. 지금, 잘하셨어요. 왜냐면은 지금 간에서 이 일을 합니다. 당은 다 먹었겠죠. 주스 한 잔 마셔도 당이니까. 그쵸? 과일 하나도 다 당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또 뭐 있어요? 에너지와 지방입니다. 탄단지, 지방. 지방이죠. 지방은 간에서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뭘 만들까요? 지방을 먹게 되면 간에서 인지질을 만든다. 인지질. 인지질을 만듭니다. 인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원료예요. 지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움직이냐면요. 콜레스테롤을 또 만듭니다.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데 하루에 80%를 만듭니다. 이게 80%를 만들어요. 왜 간에서 하루에 80%를 만들까요? 이유가 있겠죠. 간이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첫 번째,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세포막. 세포막이 뭐예요? 우리 첫 강의 때 이 막을 구성하는 게, 막을 구성하는 게 이 콜레스테롤 갖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두 번째, 세포막을 구성하지만, 뭐에? 성호르몬도 만듭니다. 그래서 지방산을 잘 먹으면요, 성욕이 좋다는 거예요. 성호르몬을 만듭니다. 뭐를 갖고요? 콜레스테롤을 갖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비타민 D 합성 물질도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담즙산. 얘를 만들어요. 예. 쓸개즙에서 지방 소화액을 만듭니다. 그럼 뭐예요? 담즙산을 만드니까. 쓸개즙이라고도 하고 담즙산을 만드는 거예요. 뭐를 갖고요?
얘 콜레스테롤 같고. 그래서 하루에 80%로 얘가 만들고 있어요. 그쵸? 얘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영양소 대사입니다. 아침에 이게 탄단지 지방 잘 드시고 오신 분. 지금 이 일을 잘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몸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있죠, 간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뭘까요? 해독합니다. 해독은 무슨 해독을 할까요? 해독할 때 우리는 술 해독해. 이죠? 약도 해독하고, 다 간에서 하고. 술도 해독하고 약도 해독하고 유해 물질도 다 해독하죠. 다 해독하죠. 야채 속에 색소 같은 것도 다 얘가 하고 담배 다 얘가 해독합니다. 공기 속에 유해 물질도 다 간에서 해독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근데 그 해독하려고 얘가 될까요? 아니에요. 얘는 간에서 술을 해독하고 약을 해독하려고 하는 일을 안 합니다. 첫 번째 질소화합물을 해독하려고 그래요. 질소화합물. 질소화합물이 뭘까요? 질소화합물. 네, 맞아요. 세포가 죽고 재생할 때 죽고 재생할 때 암모니아 가스가 나요. 왜냐면은 그 구조가 단백질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질소화합물은요, 죽고 태어나서 세포가 재생을 하죠. 죽을 때까지 질소화합물이 생겨요. 근데 이게 질소화합물을 해독을 못하면은 유독 가스, 내 몸에서 독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돼요.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우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얘를 해독해요. 술을 해독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얘가 간 기능이 술 먹으면 얘도 해독해야지, 술도 해독해야지, 담배 연기도 해독해야지, 약도 해독해야지,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럼 석유화합물은 화학 구조가 그것도 해독해요. 그래서 석유화합물을 드시면 안 돼요. 보조식품들은 석유화합물을 드시게 되면 간 기능이 떨어져요. 뭐가? 얘가 해독하냐고 정신없어요. 그쵸? 영양소를 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바쁘죠. 그 다음에 또 얘가 하는 일이 또 뭐 있을까요? 얘가 해독하고 하는 일이 책장 안 갖고 오셨죠? 뭐를 또 해요? 네? 담즙 생성은 했고 여기서 어, 피를 만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조열. 조혈작용을 하죠. 우리는 골수에서 피를 만든다고 하지만은 골수에서도 만들어요. 당연히 만들죠. 혈관을 만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럼 확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에 피가 필요해요, 안 해요? 심장에서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피의 양이 부족해. 뇌 쪽으로 보내주게. 그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서 피를 만듭니다. 그래서 얼른 공급을 해줘요. 만약에 간 기능이 떨어져서 피를 못 만든다. 못 보낸다. 그러면 그냥 쓰러지는 거야. 졸도하는 거야. 그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또 무슨 애요? 구퍼세포. 이건 면역세포예요. 구퍼세포는 소화기관에도 영역이 분포가 돼 있어요. 대식세포가 여기 제일 분포가 돼 있는데 여기하고 간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게 면역세포, 구퍼세포예요. 이 일을 해주는 일이에요. 그 간에 하는 일이 엄청 많죠. 이게 하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데, 어, 너무 피곤해, 지금. 근데 이 효소가 우리가 간세포는 효소라고 합니다. 효소는 뭐로요?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400만 개의 효소가 있어요. 400만 개의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움직이냐면 이거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갔어. 그럼 뭐 합니까? 병원에 가면 검사하지 않아요? 피 검사를 합니다. 검사하죠? 그럼 수치를 피 검사를 해서 수치를 보죠. 수치를 보죠. 얘가 간이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 정말 많죠. 여기에서 사는데 뭐를 하냐면은 수치를 댑니다. 그럼 무슨 피 검사를 딱 하면 뭐를 검사할까요? 간 수치를 재는 거예요. 피 검사를 해서 그럼 무슨 혈액에서 AST, ALT, GTP 또 뭐 있어요? 빌리, 루빈 있죠. 그 다음에 알부민 이거 피 검사를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로불린 왜 그럴까요? 얘 다 알죠.
예, 예.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거야. 합성하면서. 이 수치가 뭐예요? 이거는 간 수치를 효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수치를 피검사를 딱 했더니 피검사 요거를 했더니 AST가 정상 수치가 몇일까요? 40 이하를 관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얘는 35. 얘는 무슨 수치인가요? 얘는 지방간 수치. 근데 술도 안 먹었는데 내가 지방간이 여기에 너무 많아. 그쵸? 여기 지방간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술도 안 마셨는데 지방간이 있어. 왜 그럴까요? 어, 과식을 해서 그래, 과식. 술도 안 먹었는데 술은 다 당입니다. 그럼 남는 거를 어디다가 저장해? 지방에다 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많은 거예요. 여기다가 다 쌓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방간이죠. 과식하면 됩니다. 술도 안 먹었는데 내가 지방간이 많아? 과식한 거야. 그러면 빌리리본 수치는 뭐를 잴까요? 빌리리본 수치는 이거 마이 웰리스 랩에 이 수치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 마이 웰리스 랩에 내가 건강 수치를 피 검사를 했는데 이 수치를 모른다? 그러면은 내 건강 체크를 모르시는 거야. 지금 이 수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소비자든 사업자든 다 알으셔야지. 내 건강을 지키시려면. 그러면은 얘는 지방간 지키죠. 얘는 빈혈 수치죠. 얘는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온 조직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산소를 잡는 건 뭐예요? 철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간에서 분해를 합니다. 다 쓰고 철을 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철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죠? 빨간 색깔이에요. 분해를 해서 쓸개집에다 갖다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분해를 못해요. 쪼개쪼개 해서 여기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분해를 못해서 버릴 수가 없어. 그럼 어디를 갖다 버리지 못하니까 어디다 싸요? 황달이 생기는 거야. 눈, 피부, 황달이 생기죠? 그다음 또 황달이 생기긴 또 뭐예요? 여기 버리는 공간이 막혀 있어. 담관이. 그럼 버릴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황달이에요. 그 두 가지죠. 간 기능이 떨어져서 적혈구를 분해해서 버릴 수 없고 분해를 못하니까 여기 두 개는 담관이 막혔던지 그런 황달입니다. 그럼 어디 봐요? 눈이 노랗네요. 이거 뭐예요? 빌리리본 수치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알부민은 뭘까요? 알부민 수치는 3.8에서 5.1입니다. 근데 얘 글로불린은요? 1.5에서 3.7이에요. 그러면 얘는 무슨 수치일까요? 알부민은? 얘 수치가 올라가도 괜찮아요. 얘 수치가 떨어지면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죠. 얘가 지금 단백질을 먹어서 알부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 기능이 떨어지면 얘 다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그쵸? 근데 알부민은 그쵸? 요게 높으면은요 괜찮죠? 또 알부민은 뭐가 되냐면은 혈액 속에 청소를 싹 합니다. 혈액 속에 쓰레기 정리를요 얘가 청소를 싹 합니다. 근데 쓰레기 정리를 못하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종이 일어나요. 부종이 일어나면 병원에서 뭘 주사 맞냐? 알부민 주사 맞아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알부민 주사는 딱 혈액 속에 튀어 들어가면 얘가 청소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런데 얘 기능이 떨어지면 부어요, 몸이. 쓰레기 정리를 얘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얘가 올라간다. 그러게 되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얘가 떨어지면 아, 영양 실조네라고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글로불린이 또 뭘까요? 얘 항체 만드는 거죠. 뭐로 만들까요? 단백질로 얘하고 다 만드는 혈액 응고하고. 그러면은 글로불린 1.5에서 3.7이죠. 근데 얘는 너무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얘는 높으면 염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면역은요, 항체를 하나밖에 못 잡아요. 그럼 면역력이, 어, 그, 류마티스 관절은 자가면역제는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은 이게 수치가 높아요. 글로불린 수치가. 그리고 높으면 안 돼요. 그래, 얘는 높아도 돼요. 그래서 요게 수치를 내가 볼 줄 알아야, 아, 이게 뭐야? 피검사에서 나오는 거죠. 마이 웰리스래. 그쵸?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자, 그럼 이 수치를 병원에서 딱 쟀어. 그러면 얘도 문제고 다 얘도 문제야. 자, 뭐야? 얘가 문제네? 그럼 어떨까요?
얘가 문제면. 얘는 근육세포가 심장 근육이 많이 죽고 있구나라는 거야. 죽는다는 뜻은 죽은 시체의 수량입니다. 이게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네. 얘 수치는요, 세포 죽은 시체의 수량이야. 많이 죽어야 좋아요? 낮아야 좋아요? 낮아야 좋죠. 그래, AST는 뭐냐면은요, 심장 근육 세포가 많이 죽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몸에. 요거는, 그러면 얘는 무슨 수치예요? 간세포. 얘가 지금 많이 죽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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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5 이하 관리인데, 간세포가 지금 많이 죽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문제가 돼 있어요. 수치를 쟀더니, 얘가 너무 높아. 얘가 50이네? 그리고 너무 피곤해.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폐검사를 딱 했더니, 얘가 너무 높아. 그러면은 계속 높으면 무슨 일이 주어질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깁니다. 질환이 옵니다. 질환. 무슨 질환이 올까라는 거야. 이거. 그쵸? 이게 잘못 관리하면 다 염증입니다. 이거는 염증 관리예요.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되게 무섭지. 염증이 반복이 되면 뭐랄까요? 암이 돼요. 암. 그래서 요 혈액을 딱 검사를 했더니 얘 수치가 너무 높아. 그쵸? 그래서 이런 거. 그럼 간에 효소라고 그랬죠. 간세포 400만 개 정도 효소가 있다 그랬죠. 그 효소는 곧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얘가 간에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질환이 뭐 있을까요? 질환이 뭐 있어요? 간염 바이러스 많지 않아요? 간염 바이러스는 A, B, C가 있어. 그럼 A, B, C가 뭐야? A는 모양이 네모다란 거고 B는 모양새가 세모다란 거고 C는 동그란 거야. 모양새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간염 바이러스가 붙죠. B형이 많죠. B형 간염. B형 간염 많지 않아요? 시중에? 특히 한국 사람 많습니다. 간염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그러면 간에 염증이 생긴데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야. 그쵸? 간에 염증이 생겨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바이러스야. 그럼 바이러스는 누가 죽여요? 감기 바이러스는 누가 죽여요? 나중에 선물을 갖고 와야 되겠어. 그래야 좀 재밌게 움직일 거야. 자, 바이러스는 누가 죽여요? 항체가 죽여요. 약이 죽여요? 항생제가 죽이나요? 그래, 바이러스는요, 면역이 죽입니다. 면역이. 그 감기는 약이 없어요. 면역력 올리는 방법밖에. 근데 뭘 먹어요? 감기 들으면? 항생제 먹죠? 항생제는 뭐야? 균을 죽이는 거야. 균이 어디 있어요? 장에 있잖아, 장. 유익균, 유해균. 그래서 설사하는 거야. 감기약 먹으면 설사해요, 안 해요? 아이들? 열이 빠져나가네. 이런 착각입니다. 항생제가 균을 죽여서, 균을 죽여서 설사하는 건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쵸? 뭐를 하냐면은, 바이러스는 면역이 죽이지, 항생제는 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균을 죽인다 그러면, 사고가 났어. 항생제 먹어야죠. 큰일 나죠. 면역 올려야 돼. 이러면 안 되죠. 찍가다 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막을 수 있는 건 항생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누가 죽이냐? 면역이 죽입니다. 그러면 B형 간염이야. 그 세포가 효소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여기 DNA가 있겠죠. 효소. 이렇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얘가 어머나 바이러스가 어떤 게 들어오냐면은 되게 덥네. 쫙 들어오는데 빨간 거에 꼬랑지 하나 달린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어디에요? 여기에 몰래 숨어 있습니다. 몰래 숨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주어질까요? 우리 몸은? 바이러스가 들어왔네? 그럼 누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얘가? 면역이 죽인다고 안 했어요? 면역이 죽입니다. 그러면 내 면역의 대장이 누굴까요? 팀파고. 혹시 제 강의를 3번 정도 들으신 분은 막 다가올 거야. 그때 면역이 이 얘기구나. 라고 했는데 면역은 마지막 주에 할 거예요. 자, 그럼 면역입니다. 바이러스를 죽였죠? 얘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제 면역의 대장이 팀파고입니다.
항체를 만든 거는요, 비임파고요. 이제 면역할 때 얘입니다. 그러면 얘는 항체를 만드는데 얘는 죽이는 일을 해요. 대장이니까. 백혈구에 속하죠. 자, 그러면은 면역이 T임파고가 바이러스를 죽였지.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 죽어야 안 죽어요? 얘 죽겠죠. 피를 흘려서 총으로 쏴 죽였으니까. 그럼 어디로 움직이냐? 우리 혈액 속에 뭐 있어요? 간. 얘 있죠. 얘. ALT. ALT, AST인데 얘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ALT 수치가 쭈쭈쭈쭈쭈 내려와서 얘가 막 올라가. 그쵸? 얘가 막 죽이는 거죠. 다다다다다. 저저저 총알 쏴서 바이러스가 놔말. 그럼 얘는 피를 토하고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숫자가 얘가 수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50이네 이러는 거야. 그럼 큰일 났네? 병원에서 야 간세포가 많이 죽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가 지금 많이 죽고 있네? 그럼 어떻게 병원에서? 증상치료 하겠죠. 증상치료 할까요? 안 할까요? 약 처방해야 안 해요? 증상치료 합니다. 그러면은 증상치료가 어떤 약을 처방해 줄까요? 약을. 증상치료는요, 면역 억제제를 줍니다. 면역 억제제를 줘요. 그럼 얘를 죽이는 약이겠죠. 그럼 뱀독보다 무서워요. 얘는요, 스트레스 호르몬제를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은요, 내 스트레스 받아서 뚝 떼어서, 내가 여기다 피부에다가 피부가 탈 정도로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뱀독보다 무섭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면역되면 누가 죽여요? 스트레스, 면역 억제제, 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기운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얘가 죽여요, 안 죽여요? 못 죽이니까 이 수량이 정상으로 복구가 되니까요. 쇼크 받아야죠. 반응들이 없어요. 이게 보세요. 면역 억제제는요. 얘를 죽이는 거예요. 대장, 테임파고. 그러면은 기운이 없으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얘를 못 죽이니까 시체가 여기에 둥둥 떠다니지 않죠. 정상으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반복하는 게 병원 약이야. 이거 드시고 싶어요? 안 드시고 싶으시죠? 그래 계속 염증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염증이 반복이 되면 여기가 세포가 죽죠. 그러면 여기 경화로 바뀝니다. 굳어요. 이렇게. 굳어. 그러면 간 문맥으로 들어가는, 여기가 간 문맥이라고 그랬죠? 소장에서 들어가는 거는요, 동맥이 아니라 간 문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는데 여기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간 경화가 되는 겁니다. 간 경화면은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간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복수에 물이 차는 거야. 그래서 간암으로 100% 죽어요. 이거 있는 사람들은. 무섭죠? 그런데 지금 간염 복균자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복균자가 좋을까요? 간염 수치가 막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복균자가 좋아요? 간 수치가 막 올라가는 게 좋아요? 첫 번째가 좋아요? 두 번째가 좋아요? 그쵸? 왜냐면 복균자는요, 얘가 숨어 있어. 번식이 돼. 바이러스는요, 감기 옮겨야 안 옮겨요? 얘에서 다 번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막 확장이 돼요. 근데 얘가 숨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기운이 없어서 얘를 못 죽이는 거야. 이게 복균자야. 그러면은 지금 번식하는 건 빠르겠죠. 분화하는 거 옆으로 막 번식하는 게 되게 빠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복균자는 면역이 약한 거지. 그쵸? 아싸리 얘 수치가 올라가는 게 낫죠. 왜냐하면 얘가 죽여버리니까 면역이 높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보조식품을 먹었는데 간 수치가 올라가. 올라가죠. 안에 있거는 누트리라이트는 안 올라가. 그건 아니죠. 몸 시스템을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면역이 올라가죠. 보조식품 먹으면. 단백질 먹으면 얘 기능이 올라가겠죠. 얘가 아세로라씨 먹으면 면역력이 올라가겠죠. 얘가 힘이 세서 얘 기능을 막 죽이겠죠. 그럼 수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수치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까요? 얘 간 기능이 올라갈 때까지는요. 올라갑니다. 근데 참으면 그때까지 한 2개월, 3개월 수치 올라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면역이 되게 내가 힘이 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만약에 얘가 면역력이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어 왔어. 근데 이제
한 3개월 먹었는데 간에 영양소가 딱 찼어. 그럼 어떡할까요? 그때부터 정상 복구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될까요? 항체 없는 사람들은요, 항체가 생깁니다. 항체 없는 사람 많죠? 이 항체는 이 빨간 눈에 꼬랑지 하나 달린 빨간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기억하는 거죠, 얘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빨간 눈에 꼬랑지 하나 달린 이 빨간 꼬랑지 하나 달린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들어왔는데 얘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자마자 얘가 확 잡아먹어 버리지. 이게 항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만 기억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 항체가 안 생긴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저기게 되면 약을 먹게 되면 이거예요. 면역 죽이는 약, 이 수치 떨어지는 거, 또 올라가면은 면역 죽이는 약, 이 반복입니다. 면역 억제제로. 그럼 어떤 일이 주어질까요? 반복하면 간 경화에서 간암으로 100% 돌아가십니다. 약이 없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얘는 면역이 죽이는 거야, 면역이. 그래, 면역 기능을 올릴 때 수치를 보지 말라. 내 면역력이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돼? 그쵸?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이 일을 잘 하고 있나? 라는 거야, 요거. 지금 탄단지 지방. 그쵸? 그거를 잘 하게 되면은 내가 항체도 생기고 간 기능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근데 유일하게 간세포는 신경세포가 없죠? 신경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경세포 아프죠? 여기다가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마취를, 신경을 차단한 마취를 주죠. 그러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근데 마취자가 싹 없어지면 아프죠. 그래 뭐를 하냐면은 얘는 안 아파요. 침묵의 간이라. 그래서 뭐를 70%가 고장 나야 이 30%가 정도가 있어야 간이 안 좋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 병원에서 그때가 우리는 그럼 그때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주어질까요? 재생하기 좀 힘들어요. 세포는 간세포는 재생이 빠르거든요, 얘는. 그런데 요 30% 갖고 수치를 재시는 분도 있어요. 그 수치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러면은 원인만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주어질까요? 내가 원인만 알게 되면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뭐예요? 원인 치료를 하면 증상은 없어져요. 얘 없어지겠죠. 당연히. 그쵸? 얘 수치 정상으로 오겠죠. 35 이하로 관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냐? 원인은 휴식입니다. 휴식. 맨날 아침, 저녁, 쓴 만큼 채워줘야 되는데 쓰기만 해. 내가 지금 잘 채워주고 간 기능을 채워주면서 해독도 약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그쵸? 피곤하면 뭐예요? 신경세포가 없어서 피곤하다 그러면 얘는 낮밤이 없어. 그냥 자요. 자면 돼. 아,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 아, 간세포 간이 지금 힘들구나. 얼른 낮잠이라도 자야 되겠네. 그래 낮잠을 주무셔야 돼. 근데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안 되니까 계속 휴식을 취하면서 뭐를 해요? 간 영양소가 이겁니다. 단백질에 이 효소 이름이 뭐야? 다 단백질이에요. 근데 단백질을 간 기능 간염 있는 사람 병원에 가면 단백질 먹이죠. 근데 살쪄서 나와. 지방이 들어가 있어서. 그쵸. 지방 단백질을 먹어봐요. 살이 두릭두릭 쪘지. 그러면서 나오잖아, 이렇게. 그 지방간 있어, 또 나중에. 그러면 안 되겠죠. 뭐를 하냐면은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이 뭐냐가 되게 중요하죠. GMO가 없는 거. 유일하게 없죠. 시중에 있어요? GMO 없는 거? 없어요. 다 GMO지, 콩. 그런데 분리단백질. 당하고 지방하고 분리 단백질을 먹게 되면 살도 쭉 빠지고 내가 건강을 금방 회복되면서 이 수치가 쫙 올라가죠. 간 기능이. 그 다음에 단백질이면서 또 뭐 있어요? 단백질. 간 영양소 있죠. 뭐야? 비타민 B군. 보조 역할을 얘가 해주는 거야. 그래 같이 먹게 되죠. 그럼 간 기능이 훅 올라가는데 내가 너무 간 기능이 안 좋아. 이번에 간 경화가 있으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에서 이사 가셨는데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남편이 중국에서 일을 하는데 남편이 제조업을 하는데 돈은 잘 버냐. 낮밤이 없는 거야. 너무 잘 벌긴 벌어. 근데 간 경화야. 그럼 어떡하느냐고 막 전화가 온 거야. 연결해서. 그러면서
간 기능 올리는 게 뭐 있어요? 맨제 에너지팩은 기본이겠죠. 그래서 7시에 단백질 먹으면서 7시에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 뭐예요? 저녁에 B 플러스 밀크시슬비 6알에다가 B 플러스 열알을 저녁 꼬박꼬박 낮에 먹으면 졸리니까 이 낮에 먹으면 졸리습니다. 영양소는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요 영양 창고야. 그럼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은 보조식품 먹으면요 졸려요. 왜 그럴까요? 채우기 전까지는 뇌에 영양소를 공급을 안 합니다. 얘가 먼저니까 뇌 쪽으로 영양소를 공급을 안 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저녁에 먹어야 돼요. B 플러스 열알에다가 근데 그분 중국으로 꼭 사는데 한 달에 한 번 100만 PB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되게 좋아진 거 알아요? 되게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근데 더 지켜는 봐야 될 이유가 있죠. 일을 쉬어야 되는데 일을 못 쉬죠. 지금 가정입니다. 지금 결과는 이제 너무 좋아졌다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비등 이러고 드시면서 휴식하면은 이거 항체 생기겠죠? 간염 이거 없어집니다. 면역 올리며 그러면서 정상 수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쵸? 이 일입니다. 그래서 간은 하는데 여기에서 또 뭐 있을까요? 요 수치는 마이 웰리스 랩에서 요 수치는 정확히 아셔야 해석이 됩니다. 웰리스 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짚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거를 짚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요거 있죠? 지방. 지방이 있습니다. 이 지방에서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고지혈증, 이제 고지혈증 말씀해 드릴 거예요. 고지혈. 시중에 고지혈 있는 분 많아요? 많으세요? 없어요? 큰일 났네. 목소리가 제일 크네. 아니, 어떻게 고지혈이 목소리가 크십니까? 자, 고지혈 많죠? 그러면 고지혈이 왜 잘못 먹어?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아, 당뇨도 간 기능이 먼저예요. 간부터 살리셔야 돼요. 기능이 떨어지면 당뇨 100%고요. 이거 단백질하고 지방 잘못해서 고지혈하고 고혈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부터 살리셔야 돼. 이거 잘못 먹으면 당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당뇨지만 어떤 일이 좋아질까요? 얘가 간이죠. 얘는 콜레스테롤은 몇 프로 만든다고 했어요? 간에서 80%를 만듭니다. 80%.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은 80%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그래. 얘 만들어야 돼. 그쵸? 그러면은 우리 고지혈이 뭘까요? 고지혈. 고지혈. 혈관에 지방이 높을 거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방이 많아? 우리는 인지질을 만들 때 우리 혈액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혈액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혈액 속에 뭐가 있어요? 어, 지방산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검진 피검사 하면 우리 웰리스 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우리 피검사하면 뭘 움직여요? LDL하고 HDL 피검사죠? 요거 있죠? 요거는 뭐예요? 지방산입니다. 지방산은 요걸 갖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죠. 근데 총 콜레스테롤은 몇이에요? 총 콜레스테롤? 이건 기본으로 외우셔야죠. 얘는 130 이하 관리 들어가셔야 되고요. 얘는 60 이상을 관리 들어가셔야 돼. 이게 정상입니다. 그쵸? 얘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몇이에요? 네? 200. 선물을 갖고 와야 되나? 아니, 웰리스 랩을 하셔야 안 해서요. 웰리스 랩을 건강을 내가 지키려면 이 기본 수치를 아셔야 돼요. 했죠? 총 콜레스테롤을 지금 챗 GPT에서 물어보세요. 몇으로 관리 들어가야 돼요? 200? 220이죠? 맞죠? 220. 맞아요? 정확해요? 200이죠. 그 맞아요. 200이에요. 200, 200. 자, 볼게요. 지금 콜레스테롤은 뭐 때문에 80%를 만들까요? 세포 막을 구성해요. 성호르몬 만들죠? 비타민 D, 쓸개즙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80%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혈이야. 병원에 갔더니 피검사를 했더니 얘가 160이야. 얘는 50이고.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은 250이 됐어. 이거는 어디를 볼까요? 병원에서? 요거를 봅니다, 요거. 이게 뭐예요? LDL은요, 지네끼리 뭉쳐다니는 기름이야. 그럼 삼겹살 있죠? 기름 고소하고 맛있죠? 그러면 식으면 어떻게 돼요? 지네끼리 굳죠? 하얗게. 그럼 그런 게 떠돌아다니는 거야. 이것도 필요합니다.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130 이하로 떠돌아다니면 되는데 이게 너무 높게 되면은 병원에선 이거를 안 봐요. 이거를 봅니다. 혈관에 지방이 너무 높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HDL은? 얘는 들기름 참기름이야. 자, 들기름 냉장고하고 들기름 참기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굳어요, 안 굳어요, 걔는? 안 굳죠. 얘는요, 흔으면 좋죠. 얘를 굳은 지방 갖고 어디 가요? 쓸개집 갖다 버립니다. 얘를 갖고요, 많으면 쓸개집 갖다가 싹 버려서 지방 소화액을 만들어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요, 소화가 잘 되죠. 얘가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서는 얘가 너무 높네. 뭐야? 130, 160이야. 얘가 굳은 지방이 너무 움직이면 동맥경화가 일어나. 그 혈관의 내벽을 상처를 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고지혈증 판정이 딱 냅니다. 그럼 병원에서 증상 치료해야 하네요. 고지혈증? 증상 치료합니다. 그게 뭐예요? 고지혈증 약이? 이 약이 무슨 약인가요? 콜레스테롤을 못 만드는 약을 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은요, 약을 주겠죠. 무슨 약을 주냐? 콜레스테롤을 못 만드는 약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나중에 융혈성 빈혈이 옵니다. 얘가 세포막이 3개월을 살아서 죽어야 되는데 2개월밖에 못 살고 죽어버려. 그럼 비장이 비대해져. 그럼 비장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장을 떼어냅니다. 장기를 누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부작용이고 성욕이 또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없어서 칼슘을 또 합성을 얘가 또 못해요. 콜레스테롤도 합니다. 그 일을. 햇빛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쓸개집이 없어서 안 나와서 어떤 일이 주어질까요? 기름진 음식 먹으면 소화를 찌깍 못합니다.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을 잘 보세요. 기름진 음식 먹으면 소화를 잘 해낼까요?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럴까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예전에 알이 두꺼웠죠. 근데 그 두꺼운 알이 뭐예요? 소화를 못 해내요.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그런데 기름이잖아.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마린 오메가죠. 작죠. 괜찮아요. 그건 소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기름은 쓸개집은요. 기름을 쪼개는 일을 합니다. 기름을 쪼개는 일을 해요. 그럼 기름진 음식 먹으면 쪼개니까 소화를 해내죠. 그래서 뭐를 해? 그래, 이 고지혈증을 하게 되면 이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쵸? 이 부작용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병원에서 이거를 처방을 해줄까라는 거죠. 동맥경화 때문에 그래요. 얘가 떠돌아다니면 어때요? 여기 내벽에 스크러치를 냅니다. 스크러치를 내면 계속 많아요. 그러면 여기 달라붙죠. 얘가. 그쵸? 달라붙으면 혈관이 좁아져요? 안 좁아져요? 좁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탄력도 없어지죠. 얘가 혈압이 올라갔다. 여기 평활근 근육이에요.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옵니다. 고무줄처럼 탄력이 없어져요. 여기가 딱지가 지면. 그런 일이 주어지면 좁아지는 일을 해주는 거죠. 그 동맥경. 그런데 이 고지혈증 약이 이거를 없애는 거라면 드셔야 정상이야. 안 그래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얘가 딱지를 안 나고 스크러치를 안 나고 얘를 없애는 일을 해주면 고지혈증 약을 먹어도 돼요. 왜냐면 동맥경화가 안 일어나고 동맥경화가 오면 고혈압이 오잖아. 그쵸? 그런데 어때요? 얘를 없애는 약이 아니라 얘를 못 만들게 하면서 간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주어지냐? 부작용이 무섭다는 거야. 얘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 먹은 사람은, 기름진 음식이 소화를 안 돼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앉았다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빈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용혈성 빈혈. 비장이 비대해져가지고 장기를 누르니까 비대, 장기를 눌러요. 그러면은 그쪽을 비장을 떼어내는 거야. 그쵸? 이런 일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뭐를 먹어야 될까요? 이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원인? 원인은 뭐예요? 음식으로 온 질환이죠. 뭐 때문에? 얘를 잘못 먹어서 온 질환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얘도 잘못 먹어도 동맥경화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고혈압 할 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탄단지가. 이가 잘못 먹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고지혈증이 뭐예요? 레시틴 있죠. 지금 품절이죠. 이걸 털어내는 일을 해주면 되겠죠. 음식에서. 레시틴의 콜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얘는 갈키로요. 긁어냅니다. 얘를, LDL을. 청소를 하는 일을 해줘요. 그런데 얘는 60이 아니라 50이죠. 얘 기능을 올리며 얘도 갖다가 여기다 버리겠죠. 그쵸? 담지산 갖다 버리겠죠? 그 얘가 뭐예요? 오메가3, 마린 오메가3. 그래서 모르면 HDL을 올리는 일만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얘가 60이 넘으면 이것만 바라보시면 돼요. 이거. 우리 웰리스랩 피검사 할 때 이거 나오죠? 웰리스랩 안 보시는구나. 웰리스랩을 정말 하시면은요. 피검사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얘 60 이상이면은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높아도. 얘가 청소를 해주잖아. 쓰레기집에 갖다 버리잖아. 그래서 건강검진 할 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지 마세요. 얘가 80인 사람도 고지혈증 약 먹어.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그래도 불안해서 먹는 거야. 안 먹어도 돼요. 부작용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원인은 레시틴으로 청소하고, 요거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혈압 있지만 동맥경화도 예방할 수 있는 일도 해주죠. 네, 그런 일을 해주면 돼요. 해죠. 그래서 고지혈은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그 염증을 없애려면 간 기능을 높이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간 기능을 항상 높여주면은 지금, 고지혈도 예방도 되고요. 간염도 예방이 됩니다. 그래, 피곤하다 그러면, 간 기능이 문제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 근데 고지혈은요, 당장 끊어도 돼요. 고혈압약은 당장 끊으면 안 돼요. 근데 고지혈약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끊는 대신, 레시틴하고 오메가3 좀 많이 드셔야죠. 그래야죠. 이걸 안 드시고 갑자기 끊으면 이것만 자꾸 올라가게 되죠. LDL만. 그러면 더 안 좋죠. 그래서 레시틴하고 오메가3 양을 늘리셔야 돼. 그 HDL을 올리려면 요 수치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침, 저녁, 점심 해가지고 6알 정도 드셔줘야죠. 그쵸? 레시틴은, 레시틴은 수시로 과자처럼 드세요. 혈관 청소니까. 그죠? 과자처럼 호주머니 넣고 마시잖아요? 어,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 품절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시고, 또 어떤 거?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5분 정도 남아서 지금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네네네. 김 여사장. 네. 부작용 있죠. 손발 쪽으로. 왜냐면 피를 못 가죠. 그쪽으로. 벌써 고지혈이 있다는 거는요. 혈관이 막힌 거예요. 얘 때문에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혈액순환이 장건 심장에서 제일 먼 부분이 어디예요? 손끝하고 발끝 아니에요? 심장에서 보내는 피가 가야 되는 길이 얘가 너무 많아서 못 가고 있잖아, 피가. 그러면 손끝 발끝은 당연히 저리죠. 고지혈증 약은 이걸 처리하는 약이 아니죠.
얘 못 만들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손발 저리는 건 당연합니다. 얘를 처리하는 약이라면은 당연히 손발을 안 저리겠죠. 빨리 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 얘를 못 만들게 약이 하니까 얘가 문제되죠, 나중에. 비장 보세요. 비장이 비대해집니다. 또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하나만 더 좀. 근데 이거를 설명을 안 해주면은요, PPT를 갖고 가서라도 설명해 주셔야 돼. 왜냐면은 그분은 더 무서워. 이 원리를 모르면. 여기를 모시고 오든지 강의를 듣게 하시든지. 아니면, 왜냐면은 불안한 거예요. 간 수치만 올라가도 밥뚝 떨어요. 근데 간 수치 올라가는 거는 면역이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해도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이상은요, 그분을 안 믿습니다. 불안해. 그럼 공부해 이래야 돼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100%간 암으로 돌아가세요. 간 경화 와서. 그럼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서 침묵의 간이기 때문에 간 기능을 항상 살리셔야 돼. 그러면 지금 남녀를 불문하고 에너지팩하고 단백질 있죠. 그거는 철저히 제가 1순위로 권합니다. 왜냐면은 간 기능이요. 매일 이게 심각해요. 요거. 이거 다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해요. 그 당뇨도요. 우선순위가 간 기능부터 올리면서 저 공복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은 렌즈팩 하나하고 단백질만 먹어도요. 당화 혈색수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당화 혈색수는 뚝 떨어져요. 6개월 드셔보세요. 뚝 떨어지지. 공복 잘 지키시면서. 그런데 당화 혈색소가 6점, 아니 7.2였거든요. 그럼 공복 혈당이 150 정도, 140 이상인 거예요. 당화 혈색소가 그러면 정상 수치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5.6이죠. 6.6. 적혈구에 당이 붙어 있는 수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붙으면은 끈적거리겠죠. 근데 작게 붙어야 되는데 그분이 에너지팩하고 렌즈팩하고 당화 혈색소가 7점 몇이요 중간이 넘어 7.6이었나 그러는데 6점으로 6.7로 뚝 떨어졌어요. 거품을 물죠. 그래서 제대로 전달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분은 좋아집니다. 좋아져서 그 목인자 없는 사람도요, 항체가 생깁니다. 이해하셨죠? 바이러스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보자가 없기 때문에 뭐를 움직이냐면, 마이 웰니스 랩을 지금 내가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저 수치를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마이 웰니스 랩의 수치를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 그래서 그것만 혈액 검사한 거 수치만 잘 이해해도요. 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고 주위 사람을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정보력이죠. 그렇죠?